정치,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외교계의 굿피플입니다. 유엔 대사, 장애인권 특별보고관, 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장. 세계는 왜 나서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늘 약자 편에 서온 외교관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를 지키는 분. 대한민국 외교관이자 인도주의의 실천가 오준 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장님을 만나봅니다. 저는 통역을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바로 제가 번역을 해서 Please stop it now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장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차 한잔 하시면서 저희가 또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오늘 동백꽃차 준비했습니다. 동백꽃차요. 예. 아니, 오준 전 대사님을 이제 유엔 회의에서 이제 봤던 분들이 깊은 울림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평가 만족하세요? 뭐 제가 항상 그렇다는 뜻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어떤 연설들 이제 그런 걸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교관으로서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한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35년 넘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뭐 가장 인상적이었던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1991년에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할 때 제가 현장에 젊은 외교관으로 있었다는 일, 또 제가 2015년에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을 했다는 일,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다른 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도 2014년에 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 연설을 했던 일을 기억할 듯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딱 그게 제일 먼저 기억이 났거든요. 네. In North Korea are not just anybody's. Millions of South Koreans still have our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living in the North. We only hope that one day in the future, when we look back on what we did today, we will be able to say that we did the right thing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for the lives of every man and woman, boy and girl who has the same human rights as the rest of us. Thank you. 그리고 방금 이제 영상 속에서 했던 얘기 중에 북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not just anybody 이 부분,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다 라는 부분과 또 우리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옳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의 표현에 굉장히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을 했고, 당시에 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기사의 내용이 통일을 잊은 젊은 세대도 울렸다 라고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을 감동을 시켰다고 보세요? 그게 아마 저희 세대는 북한, 우리가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다 분단되기 전에 한국을 경험하셨고 그래서 저희 세대들에게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남이 아니고 형제자매다 하는 게 뭐 새로울 게 없는 이야기이지만 아마도 젊은 세대들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오랜 후에 태어났고 그들의 부모님들도 대개 한국전쟁 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우연히 제 연설을 듣고 그런 기억이 새로워지지 않았을까? 저희 어머님은 고향이 개성이셨지만 태어나시긴 만주의 일제강점기에 만주의 용정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저를 낳아주실 때부터 이미 교편을 잡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초기에 미국 유학을 하시고 평생 이제 영문과 교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시절엔 여성이 직업이 있는 분이 많지 않았는데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또 외할머니는 함경도 분이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굉장히 강한 함경도 억양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아기 때 들은 말이 주로 북한 말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북한 주민들하고 우리가 남이 아니고 같은 분단된 형제 자매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북한에 대한 애정도 이제 같이 보여주셨는데 그것만큼 또 단호한 이야기를 한 것도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2016년이었을 것 같아요. 그 영상도 일단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Finally, as a fellow Korean, I would like to say a few words to appeal to those who are ruling North Korea. I would say in Korean, 이제 그만하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북한을 향해 정말 하신 말씀인 거잖아요. 네, 북한 지도자들을 향했어요. 네, 저게 2016년 3월인가요? 네, 북한이 핵실험, 마지막 핵실험을 네, 4차 했을 핵실험 때인데요. 했을 때. 네, 4차 핵실험. 그래서 그때 핵실험을 하는 게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 당신들에게도 도움되는 일이 아니다. 당신들이 정권을 오래 유지하고 북한을 통치하는 게 목적이라면 핵실험 같은 걸 하는 게 당신들에게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하고 제가 한국말로 짧게 얘기한 거는요. 네. 사실은 그 조금 전에 2014년에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이 있었어요. 크림반도도 우크라이나의 일부거든요. 네. 근데 원래 러시아와 관계가 많기 때문에 크림반도를 점령하는 것까지는 우크라이나나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면 그냥 용인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우크라이나 대사 입장에서 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유엔 우크라이나 대사가 안보리 이사국도 아닌데 안보리에 와서 발언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때 일부러 그분은 러시아 말을 잘하는 분인데 우크라이나는 옛날에 러시아의 일부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 말을 잘하는 분인데 러시아 말로 하지 않고 영어로 계속 하다가 갑자기 러시아 대사를 쳐다보면서 당신이 잘 알아듣는 언어로 내가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러시아 말로 바꿔서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저기서 북한 통치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잠깐 써야 되겠다. 근데 유엔에서는 공용어 이해는 쓰면 안 되거든요. 네네. 공용어 이해 쓰면 통역을 데리고 와야 돼요, 자기가. 네. 근데 저는 통역을 안 데리고 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네. 바로 바로, 제가 번역을 해서 Please stop it Stop it. now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소개를 드릴 때는 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장님으로 이제 소개를 드렸어요. 이후에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이사장을 맡아오셨는데 일단 세이브 더 칠드런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Save the Children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네. NGO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6년이 되었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에 영국의 에글랜타인 잽이라는 여성분이 네. 창설했는데요.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아동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이런 기아와 질병 이런 거에 고통을 받는 걸 보고 아동은 어느 나라 아동이든 우리 인류의 미래이니까 그렇죠. 전쟁을 하더라도 아동은 도와주자 이런 뜻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을 만들었죠. 그럼 여기에 이사장으로 함께 하게 되신, 같이 일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NGO 활동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이제 장애 관련 NGO 활동을 했습니다. 유엔에서도 제가 장애인 권리협약 의장도 네. 했고 그러다가 이 세이브 더 칠드런 저보다 전임 이사장님이 한번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 일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그 좋은 단체이고 내가 평소에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NGO였는데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됐죠. 네. 이사장으로 일하신 지도 이제 꽤 되셨지만 또 국제연맹 이사로도 선출이 되셨어요. 네. 이거는 또 어떻게 역할이 좀 바뀌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이 네. 전 세계 한 30개국, 29개국에 있는데 네. 그 세이브 더 칠드런들의 모임인 국제연맹이 있습니다. 또 거기도 말하자면 국제적 NGO니까 이사가 17명이 있는데 제가 그 17명의 이사 중에 하나이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사장이지만 거기서는 네. 이사이죠. 그래서 그런 전 세계적으로 세이브 더 칠드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또 중요한 결정 이런 거를 거기서 하는데 1년에 4번 이사회를 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콕시즈 바자라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콕시즈 바자라는 곳에 세계 최대의 난민 캠프가 있어요. 거기서 만난 유치원 아이들. 왜냐하면 그 캠프가 그때 7년쯤 됐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캠프에서 태어났거든요. 즉 바깥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 안에는 전기가 없어서요. TV나 컴퓨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다 밝아요, 표정이.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언젠가는 이 캠프를 벗어나서 바깥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된 거를 알게 되고 국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아이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즐겁게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또 우리 이사장님의 또 다른 이야기를 풀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키워드 토크라는 걸 준비를 했습니다. 이 키워드들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필, 연하장, 손편지, 시리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이사장님과 관련된 단어들이거든요. 네. 이 보석함 안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뽑아주시면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네, 연하장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연하장이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나는 대사 시절에 연하장을 직접 그려서 보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예. 이사장님이 그리신 제가 거예요? 그린 뉴욕의 센트럴 파크인데요. 제가 연하장을 그려서 보내게 된 계기는 네. 원래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내 미술반 활동을 했고 또 유화를 그리는 게 저의 평생 취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와. 가급적 그 취미를 활용해서 외교에도 활용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요즘은 연하장을 잘 안 보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처음 싱가포르 대사를 했던 15년 전만 해도 아직 연하장을 보내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참 김근태 작가라고요. 네. 유엔 작가로 또 저희에게 유명한 분인데 네. 김근태 작가를 어떻게 보면 발굴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김근태 화백님은 당시는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 발달장애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분이 원래 광주 민주화운동 때 조선대 미대 재학생이었고 또 그 광주 민주화운동에도 직접 관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거기서 생긴 트라우마를 네. 작품을 통해서 말하자면 치유하시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그래서 발달장애 아동, 그 중증 발달장애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그런데 유엔에 와서 전시를 희망하셨는데 마침 제가 그때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의장이었기 때문에 명분이 생겨서 유엔에 네. 와서 전시를 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 그 후에 그분이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있는 다른 도시 제네바, 파리 이런 데도 가서 모두 전시를 했죠. 사실 미술의 역사를 보면 자기가 장애인인 미술가들은 예술인들은 꽤 있었어요. 그러나 장애인을 예술의 대상으로, 미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그분의 그림을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고 특히 색깔을 사용하시는 게 마치 과거의 고흐와 같은 인상파 화가처럼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색채의 그림을 많이 그리셔서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제가 얘기를 들은 걸로는 사실 저희가 뭐 이제 사전에 얘기된 건 아닌데 드럼도 잘 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취미가 2개밖에 없거든요. 네. 유화와 드럼. 아, 근데 네. 그걸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취미가 많으세요? 그러면 제가 취미가 2개인데요. 딴 분들도 대개 2개는 있지 않나요? 근데 그 2개가 워낙 또 생각지 못한 취미니까요. 아, 그렇죠. 좀 의외의 취미? 그래서 네.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드럼 지금도 치세요? 지금 현재는 안 치지만 제가 유엔 대사 할 때까지 유엔 대사들의 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밴드의 이름이 유엔 락스인데요. 그래서 유엔 대사들 밴드가 유엔 총회장에서도 연주했고 뭐 아시아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도 연주했고 활동을 했죠. 아마추어. 또 저희가 또 오준 대사님을 이제 얘기할 때는 그 반기문 전 총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인연이 깊죠. 네, 저랑 여러 번 함께 제가 모시고 일하기도 했고 제 상관으로 제가 그분의 능력이나 인품 이런 거를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두 분이 요즘에도 만나세요? 요즘은 자주는 못 뵙지만 네. 한 2-3달에 한 번은 제가 찾아뵙고 있습니다. 만나시면은 어떤 얘기를 하실지가 궁금해요.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대화를 하실까? 글쎄요, 반 총장님도 이제 현역에서는 퇴직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국제 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제가 지난번 뵀을 때는 작년 한 해에 120일을 해외에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3분의 1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그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정말 건강을 생각해서 네. 이제 조금 쉬엄쉬엄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겸손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매사에 성실하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고 또 매사에 성실한 사람은 반 총장님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되게 성실하고 치열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아랫사람이나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기가 쉬운데 반 총장님은 옛날에 외교부 장관이나 차관을 할 때도 주말에 자기가 사무실을 나와야 되면 운전기사에게만 따로 전화를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하면 비서도 나올까 봐. 그러니까 그런 배려 같은 거는 굉장히 겸손하고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또 이쯤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기 위해서 키워드 토크 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또 보석하면서 하나 또 뽑아주시면 또 다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쭉. 네, 7가지입니다. 나는 지키려고 하는 삶의 7가지 습관이 있다. 네. 책에서도 얘기를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인지 저희가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에나 의문을 갖는다. 소중한 것에 시간을 준다. 나에게 뻗어온 손은 반드시 잡는다. 필요한 것만 소유한다. 그리고 5번째로는 집중과 전환을 생각한다. 중요한 승부는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멀리 떨어져서 나를 본다. 이게 하나하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옥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거? 젊은 분들에게 얘기할 때는 특히 저기서 이야기한 첫 번째, 네. 그러니까 무엇에나 의문을 갖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야기한 네. 집중과 전환, 네. 그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이게 집중과 전환, 보통 저희가 이제 선택과 집중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제가 일부러 선택과 집중이 아니고 집중과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요, 선택과 집중을 하면은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자기가 선택한 것만 하나만 네. 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 누구나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영어로 그걸 멀티타스킹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상황에 누구나 처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가족도 중요하고 부모님도 중요하고 애들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이런데
그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하는 거는 약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멀티타스킹을 해야 되는 세대에게 집중과 전환, 뭐 하나에 집중했다가 전환하는 거예요. 네네. 제가 한번 만나본 유명한 분 중에 네. 저에게 깊은 감명을 주신 분 중에 하나가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분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쓴 글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분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예를 들어서 한 1분 정도 대화를 해도 그 1분 동안은 자기에게만 집중한다. 상대에게만. 상대방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외교부를 퇴직한 후에 어떤 자리에서 한번 실제 뵌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 대사를 했던 사람이다 이제 하니까 저에게 한 2, 3분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네. 리셉션 이런 데서 만났으니까 그 2, 3분 동안은 저와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중요한 일이 없다 하는 태도로 하시는 거예요. 네. 자기가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모든 걸 얘기하고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네.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듣는구나 하고 제가 책에 썼던 집중과 전환이 바로 이런 것인데 어떤 한 과목의 책을 2시간을 읽었으면 쉬고 그다음엔 다른 과목의 책을 읽어요. 그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집중과 전환의 일종인데 그렇게 집중과 전환을 하면 같은 책을 몇 번씩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분들은 나중에 막 고시 그런 거에도 자랑하려고 막 쓰는데 5회독을 했다, 6회독을 했다. 같은 책을 5번, 6번 읽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같은 책을 2번 이상 읽은 적은 없습니다. 자,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장님의 이사장으로서 임기가 2027년 말까지이신 건가요? 2026년 말까지. 26년 말까지. 네. 이제 좀 지났어요, 벌써. 네. 아직 이제 마지막 임기까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내가 처음 그걸 맡았을 때보다 떠날 때 이만큼 발전시켜 놓았구나. 그러면은 그게 그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의 역할도 제가 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장을 처음 맡았을 8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마치게 되는 9년의 임기를 마치게 될 때 내가 하는 동안 요만큼 발전시켜 놓았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는 거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또 궁금한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열정 이런 것이 나이가 들수록 유지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몸을 움직일 수 있고 계속 생각을 할 수 있는 동안은 그러한 열정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하고 저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일해오셨고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준 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저희는 이 다음에 만나요.